네, 금요일 오후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코스피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더 큰 모습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오후장 준비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좀 부담됐던 재료들이 많이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부채 한도든 아무튼 뭐 연준이든 둘 다 약간은 좀 나아진 모습인데요. 국내도 그래서 그런지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 주가 다 지지부진해도 금요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오늘,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양봉 나오고, 플러스로 이렇게 좀 나오고, 또 정말 2600을 향해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는 이런, 오늘 우리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이 이제 좀 반등이 잘 나온 그런 영향을 당연히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최근에 돌파를 지금 계속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디폴트,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 디폴트 위기 모면을 한다는 게 이제 좀 투심을 좀 안도시키는, 그러면서 일각에서 안도 랠리 이러는데 고고 올랐다고 랠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상향을 하고 있는 이 박스권들이 계속 제자리 같은 느낌을 주는, 네, 근데 알고 보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투심이 좀 그러니까 좀 위험 자산 선호하는 심리들이 좀 강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미국도,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연준의 이제 그 금리 동결,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 6월 FOMC에서 동결을 예전에 90%까지도 했다가 다시 인상을 하는 게 또 4, 50% 올라오고 막 그랬었는데, 또 다시 한번 쭉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한 70% 이상은 금리 동결을 하겠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표현이, 동결은 동결인데 그냥 스킵이라는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건너뛴다는 표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월은 일을 안 한다는 건가, 그냥 건너뛰고,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주말이고 하니까 너무 시장에 이렇게 좀 매몰돼서 한 방향만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건너뛴다는 얘기는 조금 재밌게 표현을 하면은 아마 연준도 이 지표가 지금 나오는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게 안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한쪽 A는 이런 흐름에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낮게 나와야 되는데 반대가 나오고, B는 높게 나와야 되는데 낮게 나오고, 이게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확실하게 좀 숫자로 표현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에는 맞지 않은 결과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갈피를 못 잡는 그런 거,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결을 스킵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6월 FOMC 그리고 그 앞에 CPI 큰 무리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슈는 결과가 나올 때 또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조심스럽게 좀 동결의 베팅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거는, 제가 좀 점심시간을 앞두고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푸드코트에 왔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가장 예쁜, 그림으로는 제일 예뻐 보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밥이라고 해요. 다양하게 이렇게 색깔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상 비벼놓고 보니까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그냥 그렇다. 이게 좀 약간 아재 개그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런 느낌을 보이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이것저것 지금 산발적으로 이 테마 저 테마가 다 움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쫓아갈까 저것 쫓아갈까 하다 보면은 또 윗꼬리가 나오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되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차분하게, 네, 오후를 보던가, 또 주말을 앞두고 있고 우리는 또 징검다리 연휴가 있으니까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어제 좀 반등을 하다가 주춤주춤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전 시장 보면요, 일단 메타가 좀 뭔가 하나 이슈를 던졌죠.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섹터가 강세를 출발했고, 또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또 애플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동조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그다음 관련 소재나 장비 관련주들, 반도체는 또 여전히 강합니다. 우리 마티형 격인 당연히 삼성전자 있죠. 네, 삼성전자는 아직도 7만 원대에서 잘 버티고 있고 쫓아가는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이러면서 시장의 좀 방향성은 계속 우상향을 좀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섹터들이 지금 반도체에 집중됐던 게 좀 퍼지면서 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계속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다른 또 주도 테마가 또 나올 때까지는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고, 또 그게 아니어도 잘 보면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좀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만 가는 섹터는 없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그 중간에 파급되는 그런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섹터들이 또 순환하고 있으니까 좀 재밌는 시장이지 않을까. 박스권에 갇힌 것처럼 이 시장 지수는 살펴보게 되면 박스권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박스권에서는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 입맛에 맞는 거를 천천히 여유 있게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쫓아갈 수는 없고요. 지금 내가 한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놓쳤다 그러면 그걸 쫓아갈 게 아니라 다음 거를 내가 준비해서 그거 하나만 잘 공략을 해도 한 달 다 회복하면서 갈 수 있는 시장이 올해 이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전 시장 재밌고 정말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오전 시장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보고 있으면 순환매장에서 진짜 파도를 잘 타는 서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그러셔야 되는데 오후장 전략 포인트 들어보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좀 서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후장?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단 뭐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도 어제도 그랬고 계속 스트레스 요소는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상단 상향을 가는 거, 발목 잡는 것 또는 상단에 제약을 준다, 이렇게 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드렸었는데요. 뭐 어쨌든 시장은 계속 우상향을 해서 갈 거라고 저는 좀 봐요. 뭐 길게 저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시간 투자를 이 시장에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근데 이 상단을 제한한 요소들이 좀 있어요. 오늘도 좀 불거진 게 미국하고 중국 좀 간만에 이 지정학적 요소가 또 다시 자기네들 급한 불을 끄니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대만하고 미국이 FTA 관련해서 이 무역협정,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좀 위배한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 좀 반응들이 좀 아주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곡물 협정도 또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이러니까 계속 시장에 발목 잡는 것들, 상단을 막을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 부각되고, 거기다 또 북한의 김여정까지 또 얼마 전에 미사일을 쏘면서 실패를 했긴 했지만 추가적인 도발을 좀 예고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잡음들, 스트레스 요소들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랬죠. 오늘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일단 지금 이러다 보면은 이게 흔들릴 때 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나오는 조정은 매수 구간이라고 보는 게 나아요. 저 뒤로 시장을 이제 돌려서 보게 되면 떨어질 때 조정은 당연히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우선하고 보수적인 전략을 하는 거지만, 지금은 반대로 올라가려고 채비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이신 분들이야 당연히 기분 좋게 또 조정이면 또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만, 그게 아닌 분들, 내 종목이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종목을 교체하는 그 구간으로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구간으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김현일 전문가께서도 재밌게 자세히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그 메타가 던진 작은 공격이라면 어떻게 보면 공격이죠. XR, MR 기기 관련해서 이제 좀 선두로 치고 나가려고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저가, 중저가, 캐주얼한 가격으로 내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WWDC가 남아있죠. 개발자 회의가 남아있으니까 또 애플이 이제 또 어떻게 나올지, 또 삼성은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게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하반기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아직 확실해 보이진 않지만 바이오다, 조선이다, 로봇이다, 우주항공이다 이러지만, 이렇게 계속 뻔하게 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는 회사들이 있죠. 갤럭시 언팩 행사가 7월 달에 거의 열린다고 어제 좀 호암상 시상식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아직 확정 일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맞물려 가면서 9월에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러면은 관련된 종목들 볼 거 많죠. 벌써 오늘도 애플 메타가 쏜 그 이슈 하나 때문에 애플까지도 동조 현상이 나옵니다. 자화전자, 더구전자, BH라든가 애플향,
당연히 LG 관련 이제 LG 이노텍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쪽도 애플하고 또 그리고 애플이 이제 14가 작년에 판매가 상당히 선전은 했다고는 하지만 기대보다는 또 못 미쳤대요. 근데 이번에는 한 10% 이상 더 판매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삼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폴더블 폰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랬죠. 폰을 사라는 게 아니고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부품들, 뭐 힌지부터 해서 뭐 자석이니 뭐 다양한 부품들, 회로판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 쪽은 이제 그런 폴더블 고가 폰 전략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종목들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메타가 지금 XR MR 기기를 하고 애플까지 가고 이렇게 되니까 뭐 스코넥이라든가 뭐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하고도 연결이 돼서 갈 겁니다.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뭐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얘기를 제가 요즘에 계속 많이 드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제 시작됐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 주재해서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관련해서 어제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스코 2023, 바이오 USA, 뭐 간악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 관련 이슈 관련해서도 잘 흐름을 살펴보고요. 오늘은 마침 또 어제는 꿈틀거리는데 오늘은 좀 쉬고 있죠. 쉴 때 보는 겁니다. 쉴 때 보시고요. 또 밀리의 서재가 상장을 재추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밀리의 서재 관련된 거는 뭐 지니뮤직이 있고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슬슬 다시 재추진하는 상장을 하다가 멈췄던 회사들, 뭐 마켓컬리라든가 오아시스라든가 계속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립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이 점점 금리 인상은 이제 멈춰지고 어쩌면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돈이 좀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저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상장 관련된 이슈들, 그럼 창투사들 이런 회사들까지 해서 하반기에는 관심을 갖고 볼 것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뭐 비빔밥 같다고 했는데 비빔밥 한번 식사하시면서 점심 보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비빔밥을 기다리면서 자, 그러면 추천주 중에서 목표가 도달된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4월 25일이었죠. 그때 HPSP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계속 꾸준히 그리고 5월 말로 가면서 더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3차 목표가 도달했거든요. 이제 익절할지 아니면 더 갈지 궁금합니다. 네, HPSP는 진짜 목표 이 정도는 가겠지 한 거만큼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목표가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목표가를 33,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무중에 대한 부담도 좀 소환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급등을 한번 하고 시장 때문에 좀 밀렸지만 또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4, 50% 올랐잖아요.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33,000원 목표가는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물론 충분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여력 그리고 영업이익, 매출 다 좋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루닛천 끝까지는 안 가고 루닛은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HPSP는 33,000원 목표가 설정.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HPSP는 이제 4차 목표가까지 우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추천주 들어가겠습니다. 종목은요? 네, 방송하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너무 올랐는데 노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노바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요 기업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국내 유일의 자석 전문 기업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그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페라이트 자석 대비 2배 이상의 고성능 자석 생산을 한다는 이슈 때문에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냥 테마로만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에요. 실적을 잘 보게 되면 계속 꾸준히 실적들 그리고 영업이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부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23% 영업이익, 올해 이제 회복돼서 한 30% 가까운 영업이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매출도 또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갤럭시 폴더블 폰, 네, 그쪽 그리고 태블릿 이 관련돼서 스마트폰 관련 스마트 기기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실적도 상승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121선, 241선이 하필 또 오늘 만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죠. 이런 특성들은 지금 오늘 기준에서 보면은 많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고 그리고 실적을 살펴보면은 바로 직전에 이 목표가 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그런 거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높다고 해서 제가 신상원은 낮은 자리에서만 추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텐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대비해서 한 8%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양봉 있죠. 지금 내가 100개를 살 거면 한 30개는 먼저 들어가고 오늘 저점까지 나눠서 3분할로 걸어두는 겁니다. 낚시하듯.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의 향보를 보면 되는 거죠. 자, 실적도 기반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도 지금 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이 확실해 보이는 그런 또 신제품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손절가는 26,000원.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원고를 33,000원을 드렸는데 1차 목표가를 올리겠습니다. 35,000원으로 1차 목표가 바로 직전에 양봉이 크게 세워졌던 그 35,0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눠서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노바텍과 관련된 특징들을 좀 잘 잡아드렸으니까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